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좀 비가 좀 많이 좀 내리고 있습니다. 가뭄에 좀 담빈 것 같습니다. 이 메리스도 이 비에 단번에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목 투캅스의 이득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최근에 코스피 지수 쪽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세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도 상당히 좀 변동성이 심한 하루였죠? 자,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오늘은 금통이고 옵션 만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금통이는 예상했던 것처럼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 옵션 만기, 선물 동시 만기였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 폭은 없이 마감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제약바이오가 강하게 갔죠. 근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 강하게 갈 가능성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항상 포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담아두신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수 상방과 하방 모두 좀 열어놓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조금은 포트를 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재 포트 상황 면밀히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좀 바라겠고요. 코스닥도 오늘 골고루 상승했던 종목들 순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만큼 종목 구성 저희 종목 투캅스와 함께 체크를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종목 투캅스 참여하시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죠. 전화는 02-3153-2611번 부터 2번까지 문자는 013-3366-0110번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을 주셔서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바로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7119번님, 다음 카카오 13만 8,900원의 비중 30%. 오늘 종가가 11만 4,500원이고요.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을 먹고 사는 기업이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크게 코멘트하진 않겠습니다. 매매 동향을 놓고 보면 최근에 들어가지고 기관과 외인이 번갈아 가면서 매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료 같은 경우를 찾아보면 최근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7월에 샵 검색이라고 그래가지고 출시를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한 재료가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고 하반기에 들어서 핀테크 관련된 산업이 지속적으로 재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차트를 놓고 보면 오늘 종가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만 4,500원인데 매집하신 단가가 13만 8,900원이면 조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번에 이제 9만 9천원을 저점을 바닥으로 힘을 모아가면서 진바닥을 확인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1차 파동이 나오면 무난히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13만 원이 오면 다시 한번 상담하셔가지고 그 이후에 어떻게 전략 짜셔야 되는지 상담 받으신 후에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7030번님 메타 바이오메드 6,700원에 50% 되는 종목입니다. 자, 메타 바이오메드 최근에 이제 제약바이오 상승에 힘입어서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나왔던 종목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 한 9% 넘게 급락이 좀 진행이 되면서 61선 부근까지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인데 자, 지난번에 한번 학습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은 파란색 선 지금 이 파란색 선을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급등 되돌리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내일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봐야겠습니다. 내일 정도 급반등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61선 부근까지는 바짝 붙이면서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 반드시 이 종목은 급반등이 좀 나와줘야 어느 정도 상승률이 좀 안정권에 좀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자, 하지만은 지금 투자자들 매매 동향을 좀 보시면은 기관들의 매도세 22만 주 가까이 거의 폭탄 투하식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내일 이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와주는지 주춤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은 보유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한 6,800원에서 6,900원대 정도 요 정도 가격까지는 상승률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요 정도 가격에 다시 한번 접근했을 때는 상담 다시 한번 받아보시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511번님, 블루콤 15,230원에 비중 2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하는 패턴이 나왔죠. 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량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기업 우량한다는 전제를 기본으로 놓고 보시고, 매매 동향 놓고 보면 최근 외인과 기관이 강력하게 매수를 하는 것을 눈여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차트를 놓고 보면 3분 구간입니다. 3분 구간인데 아시는 것처럼 거래량, 장대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정고점인 16,000원대를 돌파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입 단가가 15,230원이라면 저라면 한번 도전을 해보고 좀 더 가져가시는 전략을 취하겠고요. 1차 타겟으로 17,000원 목표가 잡아드릴 테니까 17,000원 부근 오시면 50%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424번님, 코콤 16,850원에 25% 되는 종목입니다. 자, 코콤 최근에 바닥권을 계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다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최근에 그래도 6% 가까이 전일에 급등이 나왔던 모습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코스닥 변동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하락권에 좀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월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10월 봉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지지권에 좀 들어온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11,500원 라인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라인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16,850원대가 매수가시니까는 조금은 추가 매수 관점에서 일단 12,000원 내일 정도 12,000원대가 지지된다라고 했을 때는 일부는 추가 매수하시는 전략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종목 코콤뿐만 아니라 엔텔스라든지 효성, ITX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 섹터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료가 있는 상황에서 바닥권을 기고 있는 종목과 섹터들은 어느 정도 잘 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보유 관점 조금은 추가 매수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5283번님, 휴메딕스 92,000원에 비중 30%.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을 시작하고 한 3-4번 정도 코멘트를 해드렸는데요. 매우 간단한 종목이라고 무차 말씀드렸고, 82,000원대 오면 매수, 98,000원대 오면 매도. 여지없이 박스권에서 항상 그 라인 지키면서 차트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4.3%, 대형제약 같은 경우도 4% 이상 상승을 했죠. 대형제약을 좀 놓고 보면 4% 이상 상승을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오늘 같은 경우는 메디톡스, 한미약품이 강한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결국은 휴메딕스도 같이 움직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형이랑 메디톡스 같은 경우는 매매 동향 놓고 보면 외인과 기관이 끌고 있는 상황인데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개인만 매수하지 않았나라고 지금 매매 동향이 잡히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대장주격인 한미약품, 메디톡스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주가 향방이 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파동에서는 크게 욕심 내지 마시고 93,000원 정도만 오면 수익 실현하고 나가신다. 이렇게 생각 잡으시면서 트레이드하는 게 좋다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6971번님 리드코프 17,000원에 50% 정도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리드코프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상승률이 좀 높았던 그런 종목이죠.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어느 정도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 아주 양호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실적이 어느 정도 양호한 상황이죠. 자, 결국 이제 1분기 실적을 한번 하반기 실적을 한번 확인하시고 매도하신 전략이 좀 올바르게 보입니다. 실적 증가세가 어느 정도 증가되는 그런 추세에서 지금 굳이 이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에 대한 방향성 조금 의심하지 마시고 17,000원대 매수가시니까는 조금 더 수익을 즐기는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월봉 차트를 보더라도 월봉이 2개입니다. 아직까지 적삼병에 되는 모습, 이병이 되는 모습. 자, 다음 달 정도 적3병이 될 때까지는 홀딩 가점 좀 보시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2733번님, 쌍방울 2,300원에 비중 20%. 오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쌍방울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들도 그렇고 결국은 소국과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죠. 놓고 보면 지금 2,300원이면 조금 높게 사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쌍방울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300원이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월봉으로 놓고 보건 주봉으로 놓고 보건 일봉으로 놓고 보건 고점이긴 합니다. 제가 신고가 패턴을 좋아하는 신고가 패턴을 그리는 차트를 좋아하긴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
들어서 외인의 매매 동향에 외인이 잡히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저라면 지금 오늘 종가가 좀 급락을 해서 2,025원인데 매입가 2,300원 오면 비중 10% 정도는 지금 20%니까 비중 10% 정도는 매입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5369번님, IMBC 5,650원에 비중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IMBC,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릴 때, 이 라인만, 지금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이 라인만 이탈하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61선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들 어느 정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자, IMBC 같은 경우 역시나 마찬가지의 관점이죠. 계속적으로 지지를 하면서 타고 가는 그런 모습들. 자, 하지만 21선에 대한 상향적인 부분들, 조금은 부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기간 조정이 조금 더 필요한 그런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 라인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아직까지 홀딩 관점 보셔도 좋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주봉 차트나 월봉 차트를 좀 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는 상승 추세로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이 종목이 지금 6,000원대가 되겠죠. 6,000원대 일부에 지금 저항권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홀딩 관점 계속적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6,000원대까지는 조금 더 긴 시점에서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한일이 와요.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입 단가는 13,900원 10%요. 13,900원에 10%요? 예, 그럼 기가 막히게 잘 사셨네요, 저점에. 뭐 잘 사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구로다 총재가 엔저 장기화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발언과 함께 그리고 오늘 금리 인하하는 0.25% 인하하는 호재와 함께 자동차 섹터들이 다 갔죠. 예. 오늘 서울 같은 경우는 상한가에 갔고 뭐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유야, 대장주격도 다 가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다 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는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짧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피터 린치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가 있는데 포드랑 크라이슬러 자동차 회사가 망할 때 시장에 모든 사람들이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했어요. 예, 근데 5년 만에 수익 15배 보고 나왔습니다. 예, 지금 자동차 섹터가 전체적으로 저평가 국면은 분명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너무 짧게 수익 낸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하락이 나왔을 때 6월 2일 날 마이너스 8.6% 나왔을 때 현대차가 마이너스 10% 빠진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기아차는 6월 2일 빠지기 전날까지 올라갔으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좀 기간을 놓고 보시고 6월 말까지만 놓고 가신다고 하면 좀 수익이 극대화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6월 말 전에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가 16,500원이 오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요. 예, 6월 말에 16,500원이 안 왔다. 그러면 6월 말 돼서 다시 한번 꼭 연락을 주세요, 저한테. 예. 예, 그런데 예. 전문가님, 네. 요거 비중 조금 더 실으면 안 될까요? 지금 매입 단가가 13,900원인데 종가가 14,200원이니까 한 10%만 더 실어도 될 것 같고요. 예, 예, 실으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2차 목표가 오면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 연락 주신 다음에 트레이드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파트론이요. 파트론이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9,700원에 20%예요. 9,700원에 20%요. 20%요? 자, 네네. 9,700원이시면 최근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예, 어느 정도 바닥인지 알고 사신 거죠? 네, 예. 자, 최근에 이렇게, 하락의, 계단식 하락이 지금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파트론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는데, 자,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한 20만 주 가까이 매도가 나와주면서 7% 가까이 좀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코스닥 이런 종목들이 요즘에 최근에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전에 파트론을 좀 종목 설명을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9,000원대의 1차 지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지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자, 근데 오늘 저가가 9,060원이죠?
네. 자, 그러면 내일 정도 저가를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일 9,0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홀딩가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 9,000원대가 한번 깨진다라고 했을 때는, 이 종목 조금 더 바닥권을 확인하라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종목 얼마까지 하락을 하는 거네? 제가 봤을 적에는 만원 초반대, 그러니까 11,000원에서 12,000원대까지는 제가 봤을 적에는 충분히 상승이 가능한 종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바닥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내일 정도 9,000원대 한번 지지 한번 확인 좀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초반 정도 있죠? 월요일 정도? 네. 그때 9,000원 좀 지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종목 상담 받아보시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MPK 15%요. 3,720원에요. 3,720원이요? 예.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오늘 샀습니다, 오늘. 오늘 같은 경우는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면요. 예. 결국은 121선도 무너지고 201선도 무너졌어요. 예, 바닥이나 싶어가 좀 사왔어요. 그렇게 바닥을 잡으시면 안 되고요. 예. MPK 같은 경우는 최근 중국도 그렇고 필리핀 시장에도 이제 1호점 개설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시아권, 아시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리핀, 중국, 이쪽에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최근 주가가 4,900원을 찍고 왜 하락했느냐, 의구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은데요. 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차트만 놓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면, 일봉상으로 121선이나 201선이 이탈됐을 됐을 시에는 단기적인 하락은 좀 불가피해요. 근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61선이 어느 정도 좀 지지하는 라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라인 자체를 놓고 보면 3,060원이 돼요. 그러니까 3,060원이요? 예, 3,060원이 오늘 종가가 3,640원이니까 3,600원이에요. 3,060원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지금 매입하신 단가가 3,720원이면 일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안 좋은 타이밍이긴 한데 주봉상으로 놓고 보나 보조 지표를 보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이 있긴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3,600원, 3,500원 선을 좀 바닥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예, 물 좀 탈까요? 예, 물타기 좀 하지 마시고요. 예. 만에 하나 3,500원이 무너진다고 하면 장중에 예. 제가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요. 예. 저랑 상담 받으신 다음에 물타기 하세요. 예. 예,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예. 기업 자체의 성장성 굉장히 좋으니까 상승할 가능성 높으니까 저가에 사서 버티기 전략 이렇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예.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동성제약이고요. 예, 비중은 30%고요. 예. 매수 단가는 7,300원입니다. 7,300원이시고요. 예.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일 급반등이 좀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동성제 오늘 이제 5% 가까이 급락이 좀 나왔죠? 예. 제약바이오 섹터가 최근에 지금 종목별 어떤 가리기에 좀 옥석 가리기에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동성제약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추세가 지금 이번에 상승이 좀 나와준다고 하더라도 기술적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추세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월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네네, 보고 있습니다. 예, 화면 보이고 계시죠? 자, 이 빨간색 선이 있습니다. 이 빨간색 선이 5월봉선입니다. 여기도 빨간색 선이 있죠? 자, 일봉 차트, 주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5일선, 5주봉선, 5월봉선, 이렇게 5월봉선, 그러니까 상당히 좀 단기적으로 중요한 그런 맥점의 어떤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에는 지난번에 2014년도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이 5월봉선이 이탈하게 되니까 바로 흑산병의 모습이 나온 그런 학습 효과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구간 급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내일 정도 추세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가 봤을 적에는 7,100원 정도까지의 상승 여력은 일단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지금 상승 자체가 만약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 자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조금은 높기 때문에 지금 30%가 가진 물량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조금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종목 교체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 지금 수급 상태가 예. 다른 쪽에서는 전혀 매입 단가 매입이 들어오지 않고 외인들이 지금 많이 팔지는 않고 있거든요. 많이 들어오지도 않고 많이 팔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수급이 어느 정도 꼬여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큰 특징적인 흐름들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수급 예. 근데 거래량 차트상으로 세력들이 제가 봤을 때 팔고 나갔나 싶기도 해요. 자, 제가 어제도 이 종목 투캅스 시간을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 이거 항상 강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자, 동성제가 다시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자, 8,790원까지 상승을 했죠. 이때 거래량이 최다 거래량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예, 쌍봉이죠. 예. 보이시죠? 예. 이게 바로 증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기술적 반등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 줄이시는 전략, 다른 종목 교체하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력이 이틀이 됐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정도 이탈 좀 됐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비중 줄이시는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이렇게 연결되니까 신기하다. 저도 신기합니다. 네. 시간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는데. 네, 그냥 팁을 보면서 이렇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뭐 여러 가지 갖고 있는데. 네. 이 레드로버인가 이게 오늘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게 막 떨어지나. 매입 단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8,500원이고요. 네. 지금 비중을 몰랐는데 이렇게 전산을 돌려보니까 3% 정도 되네요. 30% 정도요? 예. 오늘 좀 급락하는 패턴이 나왔죠. 오늘 하한가 비슷하게 갔다가 그나마 11.69%에서 마감을 했는데 7,100원에 예. 좀 안타까운 얘기로는 내일 조금 더 하락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6,600원까지는 하방으로 좀 넣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봉으로 놓고 보면 5월부터 조금 개인들이 재미를 많이 본 종목이죠. 무슨 얘기냐면 7,000원에 샀다가 9,000원에 매도, 7,000원에 샀다가 9,000원에 매도. 이 패턴을 보이다가 혹되게 한번 당한 케이스예요. 지금 죄송한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은 오늘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결국은 기관들이 대량 거래, 140만 주 대량 거래, 전에 54만 주밖에 안 되죠.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매도를 치고 나갔다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기업 자체는 좋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넛잡이라는 데건 과거에 넛잡이 됐었고 최근에 넛잡2가 될 것 같은데 결국은 그 애니메이션을 제작, 배급까지 하는 회사잖아요. 그리고 매매 동향이나 재무제표를 보면 제가 재무제표 띄워드리고 있는데 작년만 놓고 보더라도 영업이익이 90억, 그 전년도에 55억 정도 나오고 있어요. 다만 최근 1분기에는 3억 정도밖에 안 나와갖고 좀 부진한 면을 보이고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이 종목은 내일 6,600원을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내일 6,60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좀 더 열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종목 선정이 빠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에 하나 내일 6,600원 이탈되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가지고요. 꼭 상담 받으신 다음에 손절을 하시든지 그렇게 결정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힘내시고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하셨나요? 저, 세니트요. 세니티요? 예. 예. 다시 전화하라고 그랬잖아요. 아, 전화하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예.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예. 1,530원에 20%요. 예, 제가 지금 차트를 봤는데 어느 정도 흔적이 지금 있습니다. 설명드린 흔적. 예. 자, 제가 지난번에 아마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1,600원대에 대한 저항이 어느 정도 2014년도에 쌍봉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앞에서도 설명을 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최다 거래량은 최다 급등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자, 세니트도 마찬가지의 관점입니다. 지난번에 1,600원 45원대 2014년도에 이때도 최다 거래량이 나오면서 최다 급등이 나온 모습들. 자, 똑같은 관점입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이때 2014년도 11월 달에도 마찬가지. 그리고 2015년도 2월 달에도 마찬가지.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번에 엊그저께죠. 15% 올라갔다가 13% 종가 마감한 날. 이때 거래량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날이죠. 예. 예. 그런데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4% 올랐다가 윗꼬리가 다는 모습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상승의 연속성을 가진 종목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음봉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1,530원대시잖아요. 예.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내일 정도 일단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수익 실현 전략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니, 신고가라고 그래서 1,880원인가까지 가던데, 안 팔았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일단은 이익 실현을 하셔야 되는 결국 구간이에요. 왜냐면은 신고가인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조금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수익이 나신 상황에서 그걸 굳이 걱정하시면서 날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예. 자, 속 시원하게 한번 수익 실현하고 가겠습니다. 아, 내일 정도 수익 실현 하라고요? 예, 상승 시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가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5856번님, 인터파크 홀딩스 비중 30%, 매입가 1,200원. 오늘 종가가 15,10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굉장히 우량한 기업임은 분명히 재무제표 상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가 문제냐면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아요. 1%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터파크 같은 경우는 인터파크가 이제 인적 분할해가지고 거의 지주회사 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인터파크가 수익을 못 내고 있으니까 거의 어머니 격인 인터파크 홀딩스도 주가가 하향할 수밖에 없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계속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행, 메르스 관련돼가지고 계속 중국인 방문객들 취소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많이 있죠. 근데 다행인 거는 저점을 조금씩 올리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7,900원, 8,000 얼마죠? 8,500원, 지금도 8,500원. 만약에 8,500원 이 쌍바닥 구간을 뚫고 하방으로 내려가 버린다고 하면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타나는 종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외인과 기관이 꾸준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바닥이 어딘지 확인을 하려는 심리가 굉장히 강할 것 같고요. 만약에 8,500원이 이탈된다 하면 전저점인 7,990원까지는 좀 하방으로 열어두셔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 제 생각에는 8,500원 무너질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8,000원 선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어두신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입 단가가 1,200원이라면 좀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로스컷을 하시고 8,000원에 다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0863번님 옵트론텍 7,500원에 30% 되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옵트론텍 어느 정도 상승률이 나왔다가 옆으로 기는 개걸음의 모습의 차트에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에너지를 응집하는 패턴인지 추세 하락의 시작인지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중요한 것은 지금 어느 정도 하락은 추가적인 계단식 하락은 나오고 있지 않고 계속적으로 옆으로 기는 기간 조정의 모습들이 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이평선들 수렴화되는 모습들이죠. 우하향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옵트론텍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자, 그만큼 모멘텀이 있는 상황과 없는 상황의 주가 흐름 상당히 양방으로 좀 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옵트론텍에 대한 호재적인 부분은 조금 부재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조금 생각하시고 자, 지금 구간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조금은 시간적으로 시간을 좀 사보는 전략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7,500원대시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반드시 이 구간은 좀 돌파가 나와줘야 됩니다. 그 가격권 5,800원
5,800원대, 5,800원대가 돌파한다고 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주가 반등,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문자 받아보겠습니다. 9365번님, 한국 알콜 1,500원에 비중 40%. 지금 오늘 종가가 1,050원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옛날에 저희 막걸리 국순당으로 이슈 불어가지고 국순당 주가 날아갔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 순알이라는 소주가 좀 유행이죠.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름철 시즌에 맞아가지고 소비 심리가 증가가 되면 결국은 테마를 엮여가지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가지고 주가가 5,000원대부터 11,750원까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영업이익이나 매출, 재무제표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매매 동향을 놓고 보더라도 최근 기관이 좀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좀 안타깝게 외인은 전체적으로 지분이 계속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급등을 나오게 되면 외인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은 좀 감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차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잡아드리는 21선이 딱 되겠네요. 21선 9,850원이 이탈된다고 하면 하방으로 8,500원까지는 열어두셔야 되고 만약에 9,800원이 장중에 종가상으로 이탈이 안 된다고 하면 한번 베팅해서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좋지 않나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7275번님 서한 2,580원에 20%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서한 건설업종 섹터가 되겠죠. 정치 테마 관련 그런 이슈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전형적인 계단식 상승의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신고가 패턴에서의 어느 정도 조정권에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 어느 정도 양호한 그런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11선에 대한 지지 계속적으로 받고 있겠죠. 5일선 이탈했지만은 어느 정도 종가에는 안착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들. 이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조금씩은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최근의 패턴들을 좀 보시면은 신고가가 나와주었다가 다시 한번 장대 항봉으로 급등 양상을 보이는 종목군들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2,700원이 되겠죠. 2,700원, 그러니까 전저점이 2,705원이기 때문에 2,7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은 계속적으로 좀 홀딩 관점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것이 지금 2,850원과 2,855원 단기 쌍봉 구간이 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가격권대 저항을 일부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가격권대가 이 옆으로 기는 과정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은 조정폭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요. 수익 실현 관점도 어느 정도 생각해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아남전자 4444번님 비중 20% 1,080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돈을 버는 기업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근데 매매 동향을 놓고 보니까 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700만 주가 터졌는데 기관이 25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나 찾아봤더니 결국은 재무제표를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아남정보기술, 아남전자 주식 366만 주 37억에 처분했다. 이 얘기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고요. 기업 자체가 재무제표를 건전하게 하기 위해서 처분 후에 그 돈을 가지고 신사업에 투자하겠다. 시장에서는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종목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상승을 했다가 어제 오늘 좀 가파르게 오늘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8% 그리고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5%를 마감을 한 상황인데 만약에 저라면 이 종목을 1,080원에 매수를 하셨다면 조금 과감하게 가볼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일봉상으로 121선이 이탈이 안 되는 한은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로 놓고 보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21선을 지지를 하면서 종가상으로 마무리를 한 걸 보면 하락 국면이 어느 정도 좀 진정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1차 파동으로 주가가 반등이 나올 경우 1,180원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1,180원 오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2515번님 라온시큐어 2,200원에 비중 20% 되는 종목입니다. 자, 라온시큐어도 관련된 어떤 그런 사물인터넷 관련된 그런 종목이죠. 최근에 어느 정도 상승을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 라온시큐어 제가 이제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주가 지수 그러니까 신고가의 패턴을 좀 보이다가 11선이 이탈되니까 요렇게 옆으로 기면서 21선을 끌어올리는 모습.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요런 패턴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자, 중요한 것이 지금 21선이 이탈되지
빠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조금 더 홀딩하신 전략 아직까지 유효해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조금 더 중기적 관점에서 좀 봐야겠죠. 2014년 2월 달 정도의 고가가 되겠습니다. 2,395원대. 이 가격권대에 저항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이 가격권대에서 저항이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발생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좀 가능한 모습이지만은 지금 주봉 차트를 보시면 3거래일째 윗꼬리가 나오면서 음봉 캔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음봉 캔들 나온 모습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 어느 정도 저항 존재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2,200원대시니까는 조금 손실 구간입니다. 조금 손실 구간이시더라도 조금은 홀딩 하신 전략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매수가적인 부분들 2,200원대가 돌파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매수가에 정리하는 그런 구간으로 보시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네, 리온 쿠첸인데요. 네. 예, 매입 단가랑 비중 좀 알려주실래요? 11,900원에 30%인데요. 네네. 오늘 오전에 못 팔아서 매도를 못해서 아쉬워요. 잘하셨고요. 예, 아쉬운데 홀딩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홈 쿠첸 같은 경우는 차트를 좀 보면요. 기업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네, 결국은 리온 쿠첸도 그렇고 쿠쿠전자도 그렇고 PM풍련도 그렇고 중국 프리미엄 밥솥 시장에 대한 성장성 기대감 굉장히 큽니다. 네. 예전에 베이지가 하우스가 중국에 진출해가지고 청바지를 많이 판과 동시에 주가가 10배 갔죠. 네. 예, 그런 것 같이 밥솥 시장도 굉장히 프리미엄을 지금 많이 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 굉장히 좋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쿠쿠전자 같은 경우가 실적을 5월 29일 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리온쿠첸이나 피온풍량 같은 경우는 주가가 오히려 하락했어요. 네. 근데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국내 밥솥 시장이 한 6천억 되고요. 리온쿠첸이 한 30% 정도 먹고 있어요, MS를. 네. 그럼 쿠쿠전자 실적 좋다. 이꼬르 리온쿠첸 실적 좋다가 되죠, 당연히. 네. 그렇기 때문에 쿠쿠전자 갔는데 리온쿠첸이 못 갔으면 쿠쿠전자 수익 실현하고 나온 물량이 리온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11,900원에 사셨다고 하면 오늘 고가가 13,700원인데 좀 아쉬워도 참으시고요. 예. PN이나 PN풍량이나 쿠쿠전자 오늘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보합에 잘 마감했죠, 리온쿠첸 같은 경우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6월 말까지만 가지고 가신다고 하면 네. 14,000원 위에서는 매도할 기회 분명히 줍니다. 아, 그래요? 예, 저도 이번 달까지만 갖고 가려고요. 언제까지요? 이번 달, 6월 달까지. 네, 잘 생각하셨고요. 예. 6월 말 안에 14,000원이 오면 저한테 한번 전화 주신 다음에 상담한 다음에 트레이드 하시고요. 예. 혹시나 그 전에 오면 그 전에도 전화 주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떤 종목 궁금한 전화 주셨나요? 네, 루민스, 내가, 그거 했는데, 루민스. 아, 예. 예,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6,530원. 6,530원이요? 예, 70% 정도 되거든요. 아, 70% 되세요? 예. 비중을 좀 많이 실으셨어요? 예. 예. 바닥인지 하시고 사신 거죠? 우리 집 할매가 그걸 해가지고. 예? 우리 집 마누라가 그걸 해놨어. 아, 예. 그래가지고 기가 막히가 내가 지금 한번 전화해봅니다. 아, 그러셨어요? 예. 네, 일단은 예. 루멘스 결론적으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홀딩으로 가져가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지금 LED 업황 이게 LED 관련주예요. 예. 근데 LED 관련주인데 업황이 계속적으로 나쁘고 안 좋았었거든요. 예. 근데 어느 정도 하반기 정도에는 재료성 부분이라도 나올 그런 반등 구간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본전을 합니까? 본종 정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 예. 예, 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예. 일단은 제가 손절가를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손절가가 지금 이게 차트를 좀 화면 보이시나요? 예. 예, 이렇게 차트를 좀 보시면 4,7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최근에 주가가 어때요? 더 이상 안 빠지고 옆으로 기고 있죠?
예. 예, 이런 차트의 모습이 무슨 차트의 모습이냐면은 예. 그나마 더 이상 빠지지 않고 하방 경직성이니까 저점을 확보하려는 어떤 심리가 강한 구간이에요. 아, 예.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그런 심리가 강한 상태에서 저점이 이탈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안 되죠? 예. 예, 그러면 지금 구간부터 예. 잘 보셔야 될 게 4,750원 이탈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예. 이 구간 이탈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계속적인 홀딩 관점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AP 시스템요, 네. 11,250원이고, 13%. 13%요? 예. 사신 지 혹시 오래되셨나요? 아, 요 사진 오래됐습니다. 예. 몇 년 되셨죠? 예, 한 2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예, 일단은 잘 참으셨고요. 최근에 주가가 그래도 11,600원까지 와가지고 거의 매입가 기준까지 왔는데 기회를 좀 약간 놓치신 것 같고요. 예. 결국은 이제 아몰레드 관련해서 삼성과 수주를 좀 많이 해서 삼성향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 기업인 건 분명하고요. 예. 최근 주가가 2013년도, 14년도에 점차적으로 감소를 하다가 올해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분기 실적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영업이익이 53억 나왔으니까 작년에 4분기까지 전체 벌어들인 게 37억이니까 예. 영업이익은 굉장히 좋아지면서 이제는 바닥을 다지면서 매출이 과거같이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예. 이번에 사측에서 제시한 게 매출 2,700억에 영업이익 237억입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사측에서 제시한 대로 주가가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12,000원, 13,000원까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5,000원대부터 11,000원까지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가격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만약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200원이 이탈되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9,200원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9,200원 터치 안 할 것 같으니까요. 예. 지금 고점이 11,600원대부터 현재가 9,560원이니까 좀 많이 하락했다 한들 예. 기업 자체 매출 좋으면 변함없이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예. 최근 매매 도항 놓고 보면 외인이 꾸준히 좀 매입을 하고 있잖아요. 5월부터.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수급적인 부분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아지니까 예, 너무 걱정 마시고요. 다만 오늘 일봉상으로 60일선이 좀 이탈돼가지고 어느 정도 2-3% 정도는 더 하방으로 좀 열어두셔야 되는데 1년 동안 참으셨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면 한 5개월 정도만 조금만 더 참으시면 분명히 수익 실현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진드근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 종목이 9,200원 터치하면 제가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다시 한번 연락 주셔가지고 꼭 상의하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예, 이게 만약에 9,200원이 지지가 되면은 추가 조금 매수해도 되겠습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요. 너무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으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이 시간 통해서 좋은 종목 많이 추천해 드리니까 이 종목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물량만 가지고 좀 트레이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 수고하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밤늦게 수고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해서 전화 주셨나요? 예, 녹십자셀이라고요. 녹십자셀이요? 예. 매수가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48,000원에 25%입니다. 48,000원에? 25%요. 예, 제가 어제 이 종목 상담해 드렸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예, 못 들었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녹십자셀 내일 급반등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드렸어요. 예.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정확하게 6% 정도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예. 자, 근데 제가 어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주봉 차트를 한번 볼게요. 그동안에 이 녹십자셀이 상승의 연속성을 갖고 상승이 나왔을 때 2012년도에 최고가가 있습니다. 그 최고가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예, 8만 얼마. 그렇죠. 8만 5천 원대죠. 자, 그러면 제가 봤을 적에는 하반기 실적은 한번 확인하면서 일단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예. 자, 그런다라고 봤을 때, 만약에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8만 원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하반기 실적 확인하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지금 당장에 이런 구간이 있죠. 지금 어제와 오늘 같은 구간. 예. 어제와 오늘 같은 구간은 급반등 구간입니다. 예, 예.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홀딩하신 전략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일단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는 정고점 부분 있죠. 예, 예. 74,000원대. 예, 예. 그 74,000원대 돌파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은 한 번은 수익 실현하고 가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앞전에 그 73,000원인가 갔다가 다시 내려와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 8만 원 선 그때까지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번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연속성의 마지막 선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번에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나오다가 반드시 8만 원대 가야 됩니다. 근데 이번에 못 가잖아요. 예. 정고점 맞고 떨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 부분 반드시 체크하시고 대응하신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이게 일양양품과 25% 주식을 처분했기 때문에. 예. 여보세요? 예, 예. 처분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좀 나아질까 생각해가지고 끌고 가려고 생각했던 거거든요, 이게. 예. 그래서 끌고 가야 되는지 내일이 장이라도 이거 차리고 그냥 내놓고 지금 또 떨어지면 매수해야 할 건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떨어지면 더 이상 매수는 저는 반대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구간이 이 종목의 제가 봤을 적에는 마지막 상승의 어떤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추가적인 장기적 뭐 1년이 됐고 2년이 됐고 그 정도의 방향성을 저도 예측할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 당장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마이너스 4% 빠졌는데 오늘 6% 급등했다는 거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이라면 7만 원대 돌파가 돼야겠습니까? 안 돼야겠습니까? 돼야겠죠. 기본적으로 돼야 됩니다. 헌데 내일 정도에 돌파 못한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또 제자리 또 올 수가 있거든요. 어제 하락했던 부분까지. 그 부분들 좀 참고하시면서 일단은 차익 실현 7만 원대 돌파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차익 실현 전략 좀 정말 내가 이 종목을 하반기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8만 원대까지는 일단은 실적 보고 한번 가보자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얼마에 가지고 계세요? 대우조선행 18,800원에 10%. 18,800원에 10%요? 네. 조선업황이 안 좋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해양은 우리나라의 2대 조선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컨테이너선 운반도 안 좋고 렌지선도 안 좋고 드리시블도 수주가 안 되고 그런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1분기 실적을 내놨습니다. 영업이익 마이너스 443억 적자. 안 좋죠. 그것을 반영을 하듯이 주봉으로 보건 올봉으로 보건 계속 우하향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주봉으로 놓고 보더라도 우하향에서 지금 14,550원을 저점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52주 신저가 패턴을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을 역배열 차트다, 역행하는 차트다 해서 무조건 바닥이다 생각해서 사시는 거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같은 경우는 저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돈을 못 벌면 그건 기업이 아니에요, 그냥.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조선업황이 뉴스에서 올해 상반기였죠. 뉴스에서 업황이 회복된다는 둥, 매출이 늘어날 거라는 둥. 이거 실제 다 매출 확인한 다음에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봐봐요. 1분기 매출 열어보니까 결국은 적자였잖아요. 그러니까 뉴스 이런 거 믿지 마시고요. 무릎에 사셔도 실적을 본 다음에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주봉상으로도 전저점 이탈된 상황이고 그나마 남아있는 선이 14,000원 선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도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주가는 조금 더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동시에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조금 긍정적인 거는 오늘 같은 경우 아래 꼬리를 좀 달면서 음봉이 나오면서 외인이 매집을 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옆으로는 살짝 한번 눕혀보겠다는 뜻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캔들 자체에. 그러니까 매입 단가가 너무 높고요. 첫째는.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10%인 건 다행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이상 추가 매수도 하지 마시고요. 하방으로 빠져봤자 지금 한 1,500원밖에 안 빠지니까 조금 버티시기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1차 목표가는 저는 이 종목 17,000원 잡아드릴 테니까요. 17,000원 오시면 조금 반절 정도는 조금 손절매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짧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면 언제 한 10월 달쯤 갈라나요? 언제요? 올 10월 달. 10월 달이요? 네. 10월 달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에도 주가 빠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기술적 반등 나와가지고 17,000원 터치하면 만약에 저라면 어느 정도 선에서는 좀 정리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것만 오면 내일이라도 정리하죠. 그러면요. 17,000원 오면 까먹지 마시고 꼭 전화 주신 다음에 매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상의한 다음에 매매하세요. 아, 근데 전화 오면 어떤 데 전화가 안 돼갖고 거기서 그렇죠. 제가 연결해달라고 했다고 꼭 말씀하시면 아마 연결해 주실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좀 잘 상의하신 다음에 매매하세요. 꼭 혼자 나가시 마시고요. 예.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꼭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총력을 다해서 상담해 드릴 만큼 좋은 그런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내일도 파이팅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